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9년 부었는데 결국 보험부터 깬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 비상, 경제가 어려워서 보험부터 깬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이야기도 좀 해보고 뉴스도 한번 같이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고 보험에 대한 관점, 마인드 잘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9년이나 부었는데 결국 보험부터 깬다. 고물가, 고금리 비명이다. 자, 서울에 사는 배모 씨가 생명보험사 고객센터로 향했는데 종신보험 해약 문의를 위해서 방문을 했다는 거죠. 자, 20년 만기 상품인데 9년 냈고 3,200만 원 가까이 냈다고 해요. 근데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보다 1,500만 원 손해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30만 원씩 내는 게 부담돼서 결국 해지를 하러 간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내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종신보험 유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가입할 때야 낼만 하니까 하죠. 도중에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하면 그 시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 약관 대출도 해지 증가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다라고 하고요. 생보사, 손보사의 해당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원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또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가게가 곤란해지면 결국 보험 대출 받고 약관 대출 받다가 실효되고 결국엔 계약이 해지가 되는 이런 사이클이 나타나는 거죠.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 또 원망하다가 보험 가입을 안 해요. 그렇게 보험이 없으면 또 그때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시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럼 또 보험 가입하려고 또 해보니까 또 가입이 잘 안 되고 또 가입해도 비싸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면 보장성 보험이 많아서 사정이 낮다는 손보사들도 해약 행렬을 피하지 못했다. 대형 손보사 5곳의 장기보험 계약 해지 건수가 지난해 이만큼 나왔는데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보다 29% 또 늘었다. 지난해 유독 증가폭이 컸다라고 되어 있고요.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평소 필요한 실손보험은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다른 보험부터 깨는 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거 깬다는 거죠. 그나마 지금은 좀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실비하고 건강보험이 묶여있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뭐 실손 전환이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냥 통째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 3세대부터 실손을 분리해서 팔아라. 단독 상품으로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예전엔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일단 무조건 실손은 끝까지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도 이거는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맞는 거예요. 자, 손보업계 장기보험 계약 해지 증가 건수를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험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보험업계 계약 유지율도 꺾였다라고 나왔어요. 자, 파란색이 생명보험사고 이 주황색이 손해보험입니다. 생명보험도 이렇게 쭉 떨어졌죠. 2023년에 25회차 유지율이 24개월이 2년이니까 2년 유지율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년 정도 지났을 때 10개 중에 몇 개가 유지되냐 그 얘기죠. 그럼 10개 중에 6개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손보사는 10개 중에 7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가 해지된다는 거죠. 자, 2년만 지나도 30%는 해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유지율도 2023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꺾여 내려가더라. 이런 데이터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더 보면 고물가, 고금리 여파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2023년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2024년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거죠. 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저소득층이다 라는 거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체로 중하위층이 고소득층보다 먼저 보험 해지에 나선다. 그렇잖아요. 힘든데 당장 뭐 먹고 살 게 없는데 보험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좀 안 낼 수 있게 멈출 수 있게 납입하는 거를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계약 유지를 도와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잘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언제든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 납입하는 10년, 20년, 30년 그런 기간 동안 한 번 오면 그때 못 넘기고 해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보험료 줄여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 이야기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2년 유지율이 70%대 나왔죠. 손보사가. 생보사는 60%대도 나왔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 유지율, 7년 유지율, 10년 유지율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5년 되면 한 50%대로 떨어지고 7년 되면 30%대로 떨어진다. 그래프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내려가잖아요. 10년 유지율 되면 한 10% 안팎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고, 그럼 20년 유지율은 그거보다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 10%보다. 그럼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은 보험이 다 해지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험회사가 알릴까요? 안 알리죠. 금감원도 예전에는 5년, 7년 유지율까지 공개하다가 지금은 2년 유지율까지밖에 공개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거 다 공개하면 누가 보험을 가입하나요? 어차피 해지할 거 다 아는데. 그쵸?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현명해져야 한다. 그래서 보장에 너무 욕심낼 필요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유지가 안 돼요. 넓은 보장보다 중요한 게 월보험료를 줄여내는 거다.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줄여야 된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4인 가족, 3인 가족 그 비싼 보험료 나중에 유지 못합니다. 정말 형편 괜찮으신 그런 분들 말고는 형편 어려우신 분일수록 보험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증을 대비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특약만 우리가 든든히 가입하자는 거죠. 그냥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잘 준비해도 된다는 거죠. 뇌혈관 허혈성 보장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경증 범위까지. 앞으로 더 늘어나는 특약들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심장질환 특약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계속 갈아타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심한 중증,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 정도 진단비 충분히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실비로 해결하면 되니까.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산정특례도 있다. 암, 뇌, 심 진단비만 넉넉하게 화폐같이 하락할 것 대비해서 적절하게 비갱신으로 잘 준비하면 실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생길 확률이 지극히 작아진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보장에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가입하다 보면 이것도 가입하고 싶고 저것도 가입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나중을 생각해보면 그게 능사가 아니다. 제가 연령별 가입 예시 영상들 만들어 드린 거 많이 보시고 납득이 되시면 그 정도로 해보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